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도입 4년 만에 유명무실해지게 됐습니다. 올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수리 영역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됐고 외국어 영역도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 단절 등 전방위 대남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군통신망 공사 제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또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오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별 합산 부과 규정은 오늘부터 효력이 상실돼서 종부세 부과 범위는 크게 줄게 됐습니다. 심나리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고 조세 형평 실현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이 종부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세대별 합산 부과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는 자체가 폐지된 게 아니라 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부과 방식이 세대별 방식이 아닌 이전에 처음 종부세처럼 인별합산 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고령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내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세대별 합산 종부세를 내야 했던 사람들은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 합산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거둬들인 4조 2천여억 원의 종부세 가운데 적게는 1조 원, 많게는 2조 원 상당의 돈이 환급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대규모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만 낸다는 종부세. 당초 부익부 빈익빈 해소에 약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종부세는 오늘 결정으로 그 이름만 남게 됐습니다. CBS 뉴스 심나리입니다. 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수리 영역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됐고 외국어 영역도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전국 99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된 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조금 전인 오후 6시 5분 종료 벨소리와 함께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머리를 싸매며 수능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은 시험 결과에 아쉽다면서도 홀가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후련하죠. 이제 놀아야죠. 이제 뭐 하고요? 저 이제 미뤄왔던 게임과 막 그런 거죠. 뭐 취미 생활도 하고. 이번 수능 시험에선 지난해 쉬웠다고 평가된 수리 영역의 난도가 대폭 상승해 수험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려학력연구소 유병화 이사는 특히 이과생이 치른 수리 가형이 상당히 난해해 상위권을 제외하고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외국어 영역 역시 변별력 강화를 위해 일부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돼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만 언어 영역과 사회과학탐구 영역이 평이하게 출제돼 전체적인 시험 난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되 일부 영역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오늘 치른 수능 성적은 다음 달 10일 영역 과목별 등급과 표준 점수, 100분위 정보와 함께 수험생들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강현석입니다. 북한이 전방위로 대남 압박에 나서면서 남북대화의 상징인 판문점 남북 직통 전화를 단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전화 통지문을 보내서 군 통신선 자재 장비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미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남북 직통 전화를 단절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실제 전화 라인이 끊겼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적십자 직통 라인을 통해서 북측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로 연결하는 라인과 남북 해사 당국 간 라인 그리고 항공 관제 라인은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군 통신선 가운데 동해선 3개선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남북 직통전화는 지난 1971년 개통됐습니다. 1978년 8.18 도끼 만행 사건 등으로 일시 가동이 중단된 적은 있지만 몇 차례 고비를 넘기면서 남북 소통의 임무를 담당해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북측의 압박에 대응해서 서해지구 군 통신망 정상화를 위한
자재 장비 제공 문제를 협의하자고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남북 장성급 회담 북측 단장인 김영철 중장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북측의 육로 통행 제한에 유감을 표명한 뒤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전통문에서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협력 사업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제의를 수용할지 여부와 현재의 남북 대치 분위기가 누그러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실물 경기 침체 등 국내외 악재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또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 초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폭락 장세를 보이다가 어제보다 35.42포인트, 3.15% 내린 1088.44로 장을 마쳐 5일 만에 다시 11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환율도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어제보다 32원이 오른 1391원 50전의 거래를 마쳐서 1400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 채권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연기금을 중심으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출자해서 회사채뿐 아니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몰린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의 발행채권도 인수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유명 방송인 강병규 씨가 인터넷 불법 도박뿐 아니라 사설 도박장을 개설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씨가 개설한 사설 도박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서 일부 정황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인터넷 도박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유럽연합국에서는 이상하게 생긴 과일이나 채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과도하게 규제해왔습니다. 20년 전 채택된 규정이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판매 금지 규정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벨기에 브뤼셀로 한번 가봅니다. 유럽연합에서 과도하게 규제해왔던 이상하게 생긴 과일과 채소 판매 금지 규정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오이와 당근, 버섯, 자두, 수박 등 26종류의 과일과 채소는 생김새에 관계없이 판매될 수 있게 됐습니다. And also, let's face it, I mean, we're in an era now where prices are very high, and it makes no sense that people can't sell apples just because they're slightly too small. We need to give the consumer the widest choice possible and avoid waste. 20년 전 채택된 과일과 채소 모양 표준 규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남부 사막에서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4,300년 전 피라미드가 발굴됐습니다. 고대 이집트 6번째 왕조 시대를 통치했던 파라오 테티의 어머니 세셰셰트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피라미드. 이번에 발굴한 피라미드는 이집트에서 발견된 118번째 피라미드이기도 한데요. 고고학자들은 2주일 안에 피라미드의 내부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유럽 남동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란 국방부는 자체 제작한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미사일은 현재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보다 정확도와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란 측은 이 신형 미사일이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중동 지역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남북도 동해안 지방은 오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 15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0.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